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윤석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둔 아빠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의사협회와 그 회원들을 갖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에 대한 이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군사들이 하는 쿠데타하고 동일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법보다 악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의사들과 대한의사협회, 그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갈과 협박으로 국가 시스템을 갖다가 위협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을 볼모로 해갖고서 겁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군사 쿠데타보다도 더 악랄하고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사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용납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들의 요구가 들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고발이 아닌 고소로 했습니다. 고발과 고소의 차이는, 고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의가 있어도 그걸 사법적인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고서 다시 그 책임의 경중을 물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소장은 일단 접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수증은 2024년 2월 19일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제가 66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이기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요번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갖다 좀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교의 영상학과에 편입학을 해갖고 이거 배운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사안이 급박하고 큰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거기 쓰면 이제 고소의 이제 취지가 나옵니다. 취지를 해서 고소인은 의술이 아니라 돈수를 하는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을 1. 공무집행 방해죄, 2. 공갈 협박죄, 3. 범죄 단체 조직죄, 그리고 4. 부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또한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공갈협박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또한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와 동법 350조의 협박죄와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단합하여 피고소인들이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정부와 국민을 공갈 협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성립된다. 4.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법치국가로서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역적으로서 부법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부법이라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법학과에 편입을 하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역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거의 편법들 4.4.5입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이제 검소완박 등 그 검소완박 외에도 한 10여 그 법안이 비슷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편법으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근거를 찾던 중 제가 생각해낸 그 죄와 그걸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법이라고 제가 이제 그 명명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그 법전에 이제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이완용이가 법적으로 왜 역적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이완용이는 을사조약을 맺어갖고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한법전이겠죠. 그 대한법전은 그 법은 그 나라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갖다가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상실하는 것은 국가가 없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국가를 부정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편법으로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고소 이유.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히포크라테스보다 신사임당을 좋아하며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의술보다는 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보다는 전체를 보고 국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국가 정책을 장단기로 정하고 유지를 한다. 이런 것이 공무이다. 이러한 공무를 그들만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의료 수가가 낮아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환자가 없어서 눈 빠지게 환자를 기다리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 수가가 낮은 것은 분명히 있죠. 근데 높은 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TV 패널에서 나와서 그 패널로 나오시는 그 의사 쪽 그 패널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건강보험 그 심사평가원인가 거기서 나오신 패널이 하신 말씀이 편의점에서는 100원의 이익을 보는 물건도 있고 10,000원의 이익을 보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아주 극히 일부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또 일부분을 얘기하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개업을 잘못한 것은 자신의 판단인데 환자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의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손님이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고 그 판단은 자신이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개업을 잘못한 자신의 판단조차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러면 연합뉴스에 보면은 음식점 10개 창업 때 8개 이상 폐업률 타 업종보다 높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모자르면은 그거 어떻게 그 의료 수가를 높여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 이젠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못을 하여도 욕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지역 감정을 내세우며 뻔뻔하게 굴어도 또 찍어주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 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여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여도 공개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없는 듯하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하는 사실들이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고 학습 효과로 인해 그 뻔뻔함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러한 뻔뻔함이 사회의 각 분야로 번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유사일에 최고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자자손손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성세대들이 그걸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사는 기성세대의 시대적 의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25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와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나아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런 마인드가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극에 달하게 된 거죠. 이제 세계 최고 유사 이래 최고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젠 나만을 생각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기, 여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로 드는 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 발전론의 석학 사이먼 쿠즈네츠 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에는 4가지 유형의 국가가 있다고 한다. 선진국가, 후진국, 그리고 일본과 아르헨티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세기도 안 돼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미끄러진 유일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100여 년 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5대 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는 1900년 초반에 아르헨티나는 지하철이 만들어져 갖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가 몰락하게 된 것을 아르헨티나 병으로 불리는데 그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그 포퓰리즘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이 시위나 집회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독점적인 어떤 힘을 갖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게 용납이 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할까요? 다른 집단은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러다 보면 정부는 무능력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해달라는 데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기고 포퓰리즘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는 20여 년 동안 IMF가 구제금융을 받은 게 22번입니다. 3년에 한 번 걸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데일리의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 탐욕에 의한 땡깡을 부린 결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땡깡입니다. 그 땡깡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어머니서부터 우리 아버지까지 온갖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현재 유산을 우리는 지키고 우리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의 자식과 손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 1년에 한 번 수학 능력 시험을 본다. 여기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의대를 선호하고 그 결과 합격선도 제일 높다. 이들이 가는 것은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걱정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지들만의 이익과 자리에 연연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르헨티나와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고서 증거자료 관련 수사재판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이 고소 내용입니다.